안녕하십니까. 이영진의 경제만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글라스를 낀 이유는 다래끼가 났기 때문입니다. 저 알파걸 김우림 아나운서한테 물어봤더니요.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런 거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면 이런 문제 생기는 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팔, 다리가 저린 거 아닌가? 어딘가에 뭐가 막혀가지고 지금 염증이 난 거 아니고 사실 잘 몰라요. 이 선무장에 사라져 받는다고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런 공공연한 방송에서 하면 어떡해요. 나 이상한 사람 되게. 아, 그런 겁니까? 그럼요. 이거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요. 어떻게 김종효 의사 네. 선글라스 끼고 나오니까 3%에서 잘린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기억은 별로 안 나고 뭔가 좀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좀 묘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기 3%에서 쉽지 않았어. 아니 지난 방송 모니터링 했더니 둘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나는 멀찍이 떨어져 있더라고. 미안해요. 이거 좀 같은 편이 좀 되어드릴게요. 사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법적으로 휘말릴까봐 계속 이렇게 아니 원래 기자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소송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라니까. 너무 열심히 많이 하셨더라. 그죠? 제 동기들이 오늘 그 얘기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국가보안법까지 걸릴 것 같다면서. 헐, 그럼 어떡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것도 다리끼가 아니라 누구한테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 추측이에요. 오케이. 비밀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아니길 바라면서 자, 주제 한번 얘기해볼까요? 불닭볶음면이 뭐라고? 신라면도 불가항력. 와, 신라면은 농심이고 불닭볶음면은 삼양이죠? 삼양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둘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음. 철천지 경쟁자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예전에 왜냐면 옛날에 네. 우지파동이라고 아, 네네. 네. 저 그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했어요? 네. 기억나십니까? 10대였었던 것 같은데. 아 그 그래? 정도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 정도는 너 몇 아니에요. 살이야 너? 이상하다. 우지파독이면 제가 10대였을 때 같은데. 198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10대였다고? 그러면은 아직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을 때네요, 제가. 어쨌든 네.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 뭐 우지파동이 일어나면서 삼양은 정말 급전직하 꼬꾸라졌고요. 맞아요. 농심은 졸지에 업계 1위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맨날 둘이 논다고 하니까 둘이 한번 놀아볼까요? 네네. 예전에 삼양식품 뭐 좋아했죠? 라면? 국장은? 된장라면. 아이, 된장라면 어디 있어요? 된장라면 있었어. 옛날에 있었어요. 아니, 그 된장라면 전에 진짜 옛날에 그래 진짜 옛날에 원래 된장 스프부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삼양라면이랑 그다음에 제가 좋아했던 건 하이면, 장수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와, 너네 집 부자였나 보다. 우리는 맞아. 그 라면을 사 먹을 돈이 없었어. 참나. 거짓말 하지 마요. 이거 분식장려 해가지고 그때 분식이 나름 얼마나 쌌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래. 우리 집은 저 좀- 너무 죄송한데 너무 세대 차이 느껴져서 잘 못하겠어요. 우리 집은 분식장 항상 이런 역사 죄송합니다. 책에서만 보던. 저희 집은 항상 수타면을 먹었습니다. 됐냐? 어? 언제 저기. 아니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아니 손으로 만든 라면. 우리 알아요, 그걸 지금. 먹었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 그때 삼양이 거의 독보적 1위였고 농심은 그렇게 뭐 소고기 라면 정도?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소고기 라면? 네, 뭐 삼양식품의 그냥 삼양라면 그 주황색 그 아주 전통의 알아요. 전통의. 네,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뭐 장수면 뭐 그다음에 하이면 삼양식품이 거의 나오는 것마다 잘 됐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 우지파동이 결국은 농심 쪽에서 이렇게 한번 칼 쓱 들어간 맞아. 거다. 그런 루머가 있었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둘은 철천지 원수가 됐고 아하. 삼양은 만년 2위? 그렇죠?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바뀌었죠. 아 근데 이게 시총은 바뀌었는데요. 국내 순위는 요지부동입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국내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그 제약 바이오 업계 보면 골프 대회를 연대요. 골프 대회를 열면 레거시 제약사들은 주가가 잘 안 오르잖아요. 근데 바이오 기업들은 주가가 쭉쭉 올라가니까 뭐 시총 1조도 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시총 1조 넘는 데랑 안 넘는 데랑 좀 분리해서 우리 좀 행사를 하자. 행사도 그렇게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총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 순위는 바뀔 수가 없고 이미 뭐 워낙 자리 잡은 상황이라서 삼양이 다시 치고 올라가긴 어렵고 이제 다만 이 불닭볶음면의 하나가 워낙 빅히트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나왔는데 그 바리에이션 중에 그 처음에는 뭐 해외 사람들도 약간 챌린지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뭐 브로드하게 넓혀진 게 아니고 나름 이제 막 사람들이 챌린지하면서 워낙 막 놀라고 뭐 맵다고 하고 막 이런 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좀 퍼지는 정도였다가 스코비 지수 뭐 이런 거 돌파하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챌린지 개념으로 접근하던 것이 이 로제가 나오면서 이제 좀 달라졌죠. 판을 바꾼 로제는 뭐예요? 크림 소스가 조금 그렇죠. 가미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제 까르보나라. 소스였죠. 까르보나라. 네. 불닭 까르보. 까르보 불닭볶음면. 제 입맛이 안 맞아서 안 먹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매운맛 나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조금 맥락 없이 매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잘 안 먹는데. 맥락 없이.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이제 이게 로제가 까르보나라가 섞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양식품의 실적이 그야말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정보를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삼양식품 1분기에 OP 마진, 영업 마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마진율. 식품기업, 라면기업 모르겠는데요. 네. 20%가 넘어요. 오. 맞아. 우리가 보통 제조업이 10% 넘으면 대박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실적이 한 400억 정도였는데 8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무려 지금 예상된 실적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온 거고 해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 여기에는 일본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까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니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거의 탑티어급의 라면 회사가 지금 불닭볶음면을 쫓아해요. 까르보나라를 일본 니신이라는 라면 회사가 만들어서 거기에 제목에다가 한글 제목을 넣었어요. 일본 회사가 한글 제목을 넣어서 사람들이 그 삼양식품 걸로 착각하고 사가게 만들 정도로 아이고. 쫓아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번 1분기 실적은 일본은 늘지 않았고요. 미국하고 그 중국에서 거의 2배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삼양식품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었거나 좀 더 싼 지역에서 공장 만들었으면 마진율이 더 나올 수도 있었다. 근데 얘네는 좀 보수적이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잘 못 버니까 밀양 공장을 조금 그 넓히는 정도만 확정했거든요. 그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잘 기억해 보면 허니버터 칩 열풍이 불었을 때 공장을 늘리네만 하다가 공장을 늘리니까 그 열풍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빵도 있잖아요. 네. 뭐죠? 어떤 빵? 설마 국진이빵 얘기하는 아이 거죠? 국진이빵 말고 포켓몬 있잖아요. 어떤 그래 포켓몬빵 난리 났었잖아요. 아. 그때 물량을 늘리네만 했었는데 물량을 늘리니까 생산 물량을 늘리니까 열풍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희소성이 사라지면 사실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지금 뭐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유명한 래퍼 카디비가 본인이 먹는 그런 영상 같은 거를 어쨌든 SNS로 올리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하니까 예, 실제 얼마 전에 9시 뉴스에 그 우는 아이도 나왔잖아요. 그 불닭가르보를 선물로 이렇게 박스로 줬던가요? 그 박스로 선물로 줬더니 애가 울어요. 감동해서 감동해서 막 울어. 구하기 어려운 거라서 막 정말 구하기 어렵다고. 네, 그래서 맞아. 그런 현상 자체가 언론사도 그런 거 있습니다. 유통 출입하는 기자인데 그런 게 막 화랑이 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장들이 유통 기자를 불러서 너의 업무 능력은 그걸 구해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박스를 구하면 정말 일을 잘하는 거고 반 박스를 구하면 기본이고 저처럼 포켓몬빵 3개를 구했는데도 감사합니다 이러면 일 안 하는 기자로.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상한가가 지금 아니 쳤다라는 건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표정 보세요. 이사님이 지금 뭐 이런 말 하고 있지. 제가 정리 잘했죠. 네. 그죠? 어쨌든 그래서 3% 상한가를 그 네가 재미가 없어서 3% 잘린 거야. 에이, 참. 자, 시간을 2배로 늘려달라서 잘린 게 아니고. 자, 이렇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나도 아까 20%
그렇게까지 올랐기 때문에 상한가를 쳤는데 아니 농심 아까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농심과의 시가총액도 이제 뭐 역전 이후에 벌어지기 점점 시작을 했는데 농심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근데 농심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전략이 다르죠.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하나의 상품이 빅히트가 해서 이 빅히트를 바리에이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게 워낙 공전의 빅히트를 치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바리에이션을 해서 까르보나라, 치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끼소바 맛, 뭐 이런 다양한 맛을 계속 출시하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까르보 불닭이 워낙 뭐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유사 상품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성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농심은 조금 달라요. 농심은 중국과 미국에 모두 현지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심이 지금 삼양식품을 보면서 배가 엄청 아플 거예요. 왜 아파요? 여기는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카디비 얘기하셨잖아요. 네, 알아서 막 홍보가 SNS에서 되니까. 홍보가 돼요. GV, 그러니까 현대차 GV80이랑 비슷한 건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뭐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 여기는 자기네가 프로모션을 하지 않아도 SNS에서 유명인들이 알아서 막 프로모션을 해주니까 돈이 안 드는데 돈을 막 벌어. 김우리도 그다음- 하나? 물려? SNS? 응. 저는 인플루언서로. 아니 그 까르보나라 했냐고. 아니 나는 그거 안 먹었죠. 그걸 굳이 이렇게 올리진 않았는데 저는 집에 항상 있어요. 아 정말? 난 진짜 이거 좋아해요. 아, 근데 젊으신 분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네. 일일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어요. 역시 알파걸. 아니 그래서 이걸 먹고 다음날 힘들더라도 계속 먹고. 왜 힘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매우니까 뭐 다음날 피트. 다음날 예, 휴식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알겠습니다. 굳이 얘기를 해줘요. 아,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궁금해서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위로한다. 아, 예. 정막이야.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늘어서 하나의 제품의 바리에이션으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돈이 별로 안 들고 수출하다 보니까 비싸게 팔아요. 우리 국내에서보다 비싼 가격에 그쵸. 팔거든요. 비쌀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물류비도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마진율도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농심은 지금 현지 공장을 오히려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그래서 옛날에 한국 라면의 중심은 신라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무조건 농심. 그렇죠. 스위스산 융프라우 정상에서도 있는 신라면. 컵라면. 아. 컵라면 네, 없죠. 미국과 동남아 어디 가도 있는 신라면. 이랬는데 네. 이게 이제 불닭볶음면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농심도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농심은 지금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냐면 어차피 농심이 롯데가의 동생 그룹이니까 여기도 일본하고 굉장히 인벌브가 많이 있잖아요. 롯데가의 동생이라 그래도 신격호와 신춘호는 서로 인연 끊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서로 일본에 이제 인벌브가 많이 돼 있으니까 네. 옛날에 일본에서 한국 라면이라고 하면 신라면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불닭이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신라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 뭐 김치찌개 맛 이런 거 막 나오고 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일본 같은 데에서는 캐릭터 쇼에 뭘 내놨게요? 농심 라면 중에 캐릭터 있는 거. 농심라면에 캐릭터가 있나? 너구리. 너구리. 아, 너구리. 너구리 캐릭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 덕후들이 모이는 곳에 나 너구리. 김종면 얘기한 줄 알았지. 뭐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종면도 김통깨. 아, 김통깨. 김통깨 라면도 그렇고 뭐 감자면 뭐 이런 것도 나름의 어떤 제대로 그런 아는 것들이 게 있는데 없어.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아니 김종민은 맞으니까. 네. 정말 최고의 진행자시다. 왜요?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고 얘기해도 다 미안해. 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바로바로 정말 최고의 나 뭐 갑자기 뭐 떡이라 그래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하라던 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상황 제가 국장님께 개를 쓸 수 없잖아요. 근데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은 네. 떨어져 있나? 어쨌든 박 PD? 아니 근데 좀 어쨌든- 이쪽으로 가는 건가? 네, 오늘 많이 제가 아 그래? 재밌게 하고 있어요. 아, 예. 어쨌든 근데 사실 뭐 설명에서 별로 노력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뭐 광고 쪽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까르보 불닭뿐만 아니라 불닭볶음 시리즈 진짜 많거든요. 네. 얘는 노력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맵다 그러니까 그 조금 덜 매운 그거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것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김정수 부회장의 힘인가? 그게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게 아 왜냐면 네. 김정수 부회장이 회사 돈 횡령하고 실형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면 받으면서 회사 복귀를 했잖아요. 네. 복귀를 했을 때 삼양 주가가 올라갔었거든. 그래서 시장에서 그럼 김정수를 인정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또 이런 불닭볶음면으로 이게 승승장구하는 거 보니까
진짜 김정수의 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분의 작품도 아닐 뿐더러 이미 계속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복귀가 아마 좀 더 뭔가 이 회사의 주인이 돌았으니까 뭐 전략적으로 힘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의 시그널이었지 그분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제품 바리에이션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폭발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러다 말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벌써 몇 분기째 계속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농심은 라면쇼에서 캐릭터까지 내다가 이제 프로모션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는 돈을 쓰니까 마진율이 떨어지죠. 아. 그러니까 둘의 여전한 매출 차이, 점유율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한쪽은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막 폭발하면서 엄청난 마진율이 나오는 거고 한쪽은 매출은 견조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탑라인이라고 하죠. 매출 성장은 나오는데 네. 이익이 나름 프로모션에 돈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마케팅비가 많이 소요되는구나. 유럽에도 진출하고 있죠. 아. 맞아. 최근에 그래서 농심은 뭐 유럽뿐만 아니라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왜 현지 공장을 만들었지? IRA가 적용되나?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예. IRA까지는 아니고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없어 보였어요. 이게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만들어야 어쨌든 물류비도 줄이고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으니까 아. 저는 마진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마진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정상적으로 가니까 험난한데 삼양은 제품 바리에이션 몇 개만 내놓고 그게 딱 히트했더니 전혀 이제 막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면서 이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정수 부회장의 힘도 아니고 그러면 삼양은 그냥 쌔복이네. 운도 충분히 작용했다라고 봐야죠. 이게 또 지금 그 K 컨텐츠의 전반적인 확산 이런 거와 또 결부돼서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봐야 될 건 이게 삼양에서 만드는 건 아닌데 삼양도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제품이 들어와서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가를 낮춘 또 하나의 요인은 여기는 그 삼양 제분이라고 제분사가 같이 있잖아요. 제분사가. 아.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조금 더 낮출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불닭 볶음면도 유명한데 더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삼양라면? 아니요. 불닭볶음면 소스예요. 아 맞아. 불닭 소스만도 또 따로 파는데 네, 그 제분에서 소스만 만들어요? 따로 파는데 그건 삼양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받아오는데 네. 거기도 매출이 막 엄청 폭발하고 어. 있어요. 왜냐면 그 소스만 따로 팔아서 다른 맞아. 데다가 그걸 넣어서 먹는 또 맞아. 챌린지도 많았거든요. 맞아. 소면 같은 거 삶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맵다에서 맛있다로 바뀐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맛있게 매운. 먹어보면 맛있게 맵기는 해요. 맞아. 근데 그 강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제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는 거죠.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당겨요. 엄청 맛있는. 아 그래요? 네 매운맛. 그거랑 비슷하네 그러면 마라탕.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그런 그런 개념이죠. 것이 약간 중독이 되는 거죠 살짝. 근데 약간 매운 그 결이 달라요. 마라의 맞아요, 매운맛과 이 전문가인데. 불닭볶음면의 매운맛. 맵찔이 아니야? 맵찔이까지는 아니고 저 매운 거 다 먹긴 먹는데 왜냐면 이 마라와 이 불닭의 매운맛의 그 결이 다르다고 표현할 정도면은 정말 잘하시는 분. 마라는 먹으면 진짜 강한 마라 먹으면 입술이 이렇게 막 얼얼. 그렇지. 썰어서 두 접시가 됩니다. 막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얼얼하지. 근데 그 근데 금방 그 불닭은 그렇진 매운맛이 않아요. 적어져요. 근데 이제 마라는 먹으면 얼얼하긴 하고 맵긴 한데 금방 없어져 그 매운맛이. 우리 엄마가 그래서 둘 다 못 마라는 먹게 해가지고 못 먹고 있어요. 안 된다고 그거. 마라? 마라탕 별로 안 좋다고. 아이 드시지 마세요. 뭐 건강에 엄마 그렇게 좋은 이렇게 건 아니니까. 말씀하시니까 조금. 왜요? 다시 먹은 우리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어.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이 영광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근데 이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이게 이 정도까지 터질 걸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이 정도의 수익성이 나올 것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표가를 막 2배로 올려요. 농심은 목표가를 낮췄던데? 거긴 실적이 예상보다 떨어지니까 조금 낮춘 건데 예를 들어서 뭐 55만 원에 49만 원 이렇게 낮춘 네, 건데 맞아요. 삼양식품은 그게 아니고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잡았다가 막 40만 원으로 올리는 이런 식으로 2배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일인데 이게 이번 주 금요일이면 25일쯤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25일쯤? 25일이면 지금 상투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마진율이 유지되고 지금의 성장 속도가 유지되면 지금 주가도 전혀 비싸지가 않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올해 1분기랑 똑같은 실적을 4분기 찍잖아요. 지금도 비싼 게 아니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의 시가총액은
실적이 한 뭐 400억 정도,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한 1,700억, 2,000억 정도 생각했을 때 밸류에이션이었는데 1분기에 벌써 800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4분기 찍으면 3,00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뒤로 가면서 더 늘어난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대신 최대 리스크는 뭐냐? 여기는 너무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농심은 나름 바리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너구리도 있고 짜파구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라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먹대 새우깡도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제품 라인업들이 있는데 비해서 공장도 여러 군데 있고 근데 삼양은 공장도 하나 그다음에 생산도 하나 지금 빅히트하고 있는 제품도 하나 그러니까 이게 꺾이면 언제든지 실적이 또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추가 있는 투자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증설은 예정돼 있습니다. 2025년에 밀양 공장을 더 추가적으로 네, 증설하는 걸로. 그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네. 새롭게 짓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제품 그래서 지금 일본에 아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 지금 뭐가 나왔냐고 하면 탱글이라고 이 지금 삼양식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 처음에 이제 탱글. 네 처음에 딱 그 불닭 봤을 네. 때 네. 뭐 분명히 반응이 있긴 했지만 뜨거운 반응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닭 가루부 딱 내놓고 나서 반응도 하고 일본 회사도 따라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불닭은 안 통했는데 불닭 까르보가 되니까 매운맛에 까르보가 좀 되나? 그래서 까르보 나라의 맛을 가진 탱글이라고 하는 그 이탈리안 누들 라면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약간 하림의 더미식 느낌이 나는데 탱글은. 덩이시. 뭐 어쨌든 그 탱글이라는 이름의 면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CEO의 능력이 정말 맞다면 그러니까 네. 김정수 그 CEO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여기 그 탑라인 C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맞다면 그런 새로운 제품 개발이 또 터져줘야 될 텐데 만약에 그게 뭐 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 하나가 흔들리면 여기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 돼서 원히트가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원히트 원더가 생각보다 너무 엄청나고 기간도 너무 오래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아시는 것처럼 뭐 이거 한 2021년, 2020년부터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당연히 원히트 원더니까 줄어들겠지 했던 게 벌써 지금 3, 4년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대 리스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제품에 너무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한 제품에 올인하면 그 인기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힘들다고 봐야죠. 다만 지금의 이렇게 퍼지고 있는 열풍 자체가 쉽게 꼬꾸라들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외 그 위협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반기에 제가 생각하는 위험 요소는 두 가지인데요. 이번에 삼양식품을 포함한 모든 수출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는 환율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땡큐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땡큐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워낙 약세다 보니까 달러 베이스로 돈을 받으면 무조건 실적이 점프하는 거죠. 그러네. 핵이득. 그렇죠. 그래서 여긴 또 근데 이제 그 우리 알파걸처럼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 돈이 많이 나가겠죠. 저는 안 가는데요. 아, 그래요? 갈 시간이 없어요. 애 봐야죠, 일하고.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말라며. 알파 세대 키우고 있는 알파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며 그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고 있네. 이미 다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환율이 과연 그러면 하반기에도 미국이 금리를 뭐 얼마나 내릴지 모르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동결시키는 수준에서 과연 원화가 계속 약세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건 뭐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닐 것 같고 제가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건 최근에 금속 가격들 중에서 급등하는 게 꽤 많아요. 금 사상 최고가죠. 네. 구리 사상 최고가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가격도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죠. 원자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밀가루. 밀 가격이 최근에 한 20%가 뛰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이게 뛴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는 게 브라질에서 대홍수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보통 봄밀은 남반구, 네. 가을밀은 북반구거든요. 근데 봄밀이 그래서 브라질에서 지금 망했다는 얘기 때문에 뜬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라니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여름에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북반구의 밀도 그렇게 작황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양쪽이 다 안 좋으면 지금까지는 재고가 충분해서 괜찮은데 과연 밀 가격이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가격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면 되는데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격 올리면 조금 약간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뭐 지금 해외는 나름 비싸게 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원가 올랐다고 해서 거기서 가격을 막 더 올려버리면 일정 부분의 가격 저항이 없을 거라고 또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변수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원히트 원더라고 하는 그 변수와 더불어서 하반기 삼양식품의 주가를 조금 흔들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럼 사면 사면 안 되겠네. 너무 위험한데? 그래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사기는 어렵고요.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또 쉽게 팔면 안 되죠. 근데 자고 일어나면 또 상한치니까 이걸 또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매매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 최근의 급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급격한 조정이 나타난다면 뭐 그때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구간에 쫓아 들어가면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근데 최근 시장의 특성이 국내 이제 전력기기처럼 막 불타오르는 종목들도 네. 하루에 14% 올랐다가 다음날 10% 빠졌다가 다음날 또 한 15% 오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강한 종목은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쉽게 팔면 안 된다. 이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권사들의 그 고무줄 같은 목표 주가는 일단 믿을 수 없고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는 것이 전략적 접근이고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원래 거래도 많이 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들어가실 거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 이내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종목은 추세가 한꺼번에 무너지지는 않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에 들어갔다가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또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트레이딩 정도의 전략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이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래 고점 이후에 거래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단기적으로는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거래가 줄면서 주가가 아주 느린 속도로 빠지면 이거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그런 거는 흘러내린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잘 고려하셔서 어쨌든 신규 투자는 쉽지 않고 대신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쉽사리 고점 예단은 어렵다. 그럼 투자 포인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삼양을 해야 돼요? 농심을 해요? 오뚜기를 해야 오뚜기를 돼요? 저는 투자 관점에서는 안 그러면 할인? 하려면 할인 드셔보셨어요? 그 거미식. 매미식? 너무 비싸서 네.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먹어본 적 있는데 제가 근데 그거를 또 사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동원의 뭐 사장님이 거미식을 사서 드셔보셨는데 진짜 맛있다고. 맛있긴 맛있는데 이게 편의점 같은 데서도 일하시는 분들을 물어보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의 뭐 잘 안 팔려서 그러니까 폐기하는 경우가 10,000원에서 한 8,000원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맛이 있기는 한데 계속 이 돈을 주고 이걸 계속 사 먹을 것 같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거든요. 네. 우리 라면이라 하면 간단하게 저렴한 돈으로 한 끼를 때우는 용이잖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좀 더 맛있게 먹는 건데 근데 어쨌든 할인까지 가면 또 얘기가 너무 또 할인은 뭐 니까 거의 회장님 그 취미 생활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서요. 네, 그리고 또 그 여기는 외에도 뭐 300억씩 빵꾸 나도 뭐 다시 증자해가지고 가구를 워낙 많이 버셔서 그런 건가?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거든요. 아, 인수한 것들 중에서. 그래요. 페노션에 비하면 더 미식에서 빵꾸 나는 돈은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할인까지 얘기가 가면 너무 벌어질 것 같고. 할인은 버립시다. 오뚜기로 저기 좁힙시다. 그래서 오뚜기도 지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실적도 잘 나오고 뭐 견조하긴 하지만 지금 농심이나 이 삼양식품에 비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오늘 그 이동 중에 함연지가 없어서 그래 오뚜기는. 참 그 얘기 길대는데 진짜 뭐 있지 않아요? 가뜩이 딸 에이 참 얘기 갑자기 싫으죠. 빨리 얘기해주세요. 오뚜기는 일단 여기서 논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안정적인 흐름이긴 하고요. 삼양이나 그럼 농심과 삼양식품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저라면 농심을 고르죠. 오. 왜냐하면 농심의 전략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한 나라의 제품의 바리에이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을 지역으로도 바리에이션을 하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유럽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뭐 여기저기 가고 공장도 두 군데서 더 증설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국내에서도 일정 뭐 과자 같은 제품도 히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오히려 하반기에 좀 변수가 나타났을 때는 견조하게 버틸 수 있는 게 농심이다라고 봐서 김정수보다 신동원이다. 뭐 굳이
CEO로 뽑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으로 보면 저는 농심 쪽에 좀 더 무게를 투자라면 네. 트레이딩이라면 삼양식품, 투자라면 농심. 알겠습니다. 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만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농심 거 맞죠? 잭파이 드셔보세요. 그 태국에서 파는 건데 아, 그건 못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 태국에 되게 유명한 어떤 식당의 아줌마랑 같이 콜라보를 한 건데 그건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그 정도야? 그 라면에서 그 태국의 그런 새콤한 그런 향신료의 향이 제대로 느껴져요.